안녕하세요. 백만송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80세의 벽입니다. 저자는 일본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님입니다. 35년간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바를 책으로 전달해 줍니다. 100세 인생 시대는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특히 80세 이후는 그 전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까지 모든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파도처럼 덮쳐온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해법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책 속의 지혜 찾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늙고 쇠함을 받아들인다.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진시 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모든 것을 얻은 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한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불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된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지만 뛰어난 위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노쇠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이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된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이다. 82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시도해보자.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준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한다. 또한 걷기 위해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뇌내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상관없다.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초조나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초조해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활동이 나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이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킨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쉰다. 들숨은 온몸에 공기가 와닿는 상상을 하면서 깊이 들이쉬고 날숨은 몸 구석구석에 공기가 폐로 모였다가 입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내쉰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 심호흡 이외에 물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소화기계가 작동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하면서 씩씩 헉헉 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증거이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의 활성산소도 증가한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진다. 네 번째,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셔서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라. 일사병이나 탈수 증상은 고령자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겨울철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그 수가 더 많다. 해마다 일사병으로 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중 80%가 65세 이상이다. 일사병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거나 체온 조절이 순조롭지 않아서이다. 신장 기능의 저하나 혈압 강화제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져서 발생하기도 한다. 자각 증상 없이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시작해서 일사병에 이르는 사례도 있으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수분 보충을 철저히 하자. 에어컨은 아깝다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아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우군이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 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여섯 번째,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난다. 고령이 되면 위장 활동이 약해져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씹기이다. 음식이 자라지고 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기능도 향상된다. 또한 충분히 씹어서 깨물근을 움직이면 뇌에도 자극이 간다. 나아가 충치나 치주염, 흡인 폐렴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꼭꼭 씹으면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과식을 방지하고 적당량을 섭취할 수도 있다. 일곱 번째,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진다. 기억해야지 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한다.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뇌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약을 점검하자. 참고 먹을 필요는 없다. 약은 독이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종종 놓치는 진실이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라며 처방된 약은 80세가 지난 고령자라면 반드시 고민해 보도록 하자.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복용하길 권한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다. 아홉 번째, 혈압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된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즉, 혈관계 질병과 그 밖의 질병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필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한다. 10번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자.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고독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즉,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이다. 다만 지금 일본에서 진짜 고독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고 병원이나 돌봄 시설도 있다. 외롭다라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져보자.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기는 하겠지만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자. 11번째,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참고 하지 않을 필요는 있다. 고령자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다. 80세가 되면 자유를 제약하지 말고 몸이 내는 목소리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오늘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면 게으름을 부려도 된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쉬어도 된다. 참지 말고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하자. 12번째, 운전면허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진 연령층별 사고 건수에 따르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은 16에서 19세로 1489건이고 다음이 20에서 24세로 876건이다. 한편 고령자는 80에서 84세가 604건, 85세 이상이 645건, 70대가 500건 전후이다. 즉, 고령자만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령 운전자에게만 인지장애 검사를 의무화하고 면허를 반납하라며 사회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차별이다. 획득한 권리를 간단히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참고로 한 조사에 따르면 80대의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에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과신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운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자. 13번째,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이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권한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때 할 걸 그랬다 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자. 14번째, 성적 욕구는 당연한 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은 제가 될 때까지 라는 말이 있다. 에도 시대의 막부 행정관인 오오카 에치젠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성의 성욕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묵묵히 화로만 뒤적였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령자 중에는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개인차가 크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성욕이 있는 동안은 애써 자제할 필요도 없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의욕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억지로 강요하거나 범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15번째, 밖으로 나가자. 틀어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적당한 운동은 걷기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물기가 권장된 이유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결과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한 사람들도 증가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의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집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16번째, 먹고 싶으면 먹어라. 통통한 편이 적당하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가 조금 살찐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다는 통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17번째, 조금씩 자주가 딱이다. 80대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근력이나 장기의 기능은 떨어진다.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이다. 조금씩 먹고 조금씩 걷고 조금씩 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배불리 먹지 말고 조금씩 먹는다. 한 번에 내리 30분을 걷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걷는다. 시간은 충분하므로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18번째, 인간관계를 점검한다.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80대가 되면 자연히 싫은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개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점점 귀찮아져서 외출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깊어서 남성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80이 넘은 고령자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심신의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교류는 오히려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거나 취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어쨌든 무리한 교제는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없는 관계는 지속한다. 19번째, 텔레비전을 버려라. 밖으로 나가자. 필자는 평소 텔레비전은 바보상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의 80대는 텔레비전이 처음 보급되던 그 시기를 살아온 텔레비전 세대로 온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사고력은 저하되고 뇌와 신체 기능은 퇴화한다. 텔레비전을 끄고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바깥 세상은 신선한 자극으로 가득해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20번째, 투병보다는 병과 함께 재택돌봄이라는 선택지도 있다.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자. 재택돌봄이란 암처럼 사망 시기를 예견할 수 있는 환자가 남은 시간을 집에 머무는 채로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즉,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환자가 거의 마지막까지 신변 정리나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물론 몸 상태가 급변할 때를 생각하면 병원에 머무르는 편이 더 안심이겠지만 남은 시간을 자기답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의 협력이나 생활 환경의 정비, 의사나 요양보호사와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재택 돌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끝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재택 돌봄 중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길 바란다. 21번째, 고령자의 마법 주문. 어떻게든 되겠지. 80세가 넘으면 신체의 부자유, 컨디션 난조, 지인의 부고 등 갖가지 시련들이 끊임없이 닥쳐온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어. 혹은 이젠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몸과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려 할 때 도움이 되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이다. 겨우 이 한마디가 뇌 내의 도파민이라는 활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사고력이나 의욕을 높여준다. 뇌는 의외로 단순해서 자기 말을 믿으려는 성질이 있기에 어떻게든 해보자 라며 힘을 내게 된다. 22번째, 고기를 먹자. 저렴한 붉은 고기가 좋다. 90세,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사람들 중에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건강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고기의 단백질은 근육이나 뼈, 혈관 등의 재료가 되므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 결핍이 생기고 근육량이나 골밀도가 줄어들어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23번째, 입욕은 너무 뜨겁지 않게 10분 이내로. 욕조 안에서 일어나는 고령자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의 2배라고 한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급격한 온도차가 원인이다. 겨울철에 옷을 벗으면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는다. 그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뇌 내에 혈액이 부족해져 빈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칫하면 의식이 흐려지면서 욕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몸을 담가야 한다. 뜨거운 물을 선호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물 온도를 낮게 했다가 탕에 들어간 후에 뜨거운 물을 섞어서 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몸을 담그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알맞고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금씩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목욕하러 들어간다 라고 한마디 해두길 바란다. 24번째,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고령자 중에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수면 유도제는 잠이 잘 오게 하는 약이라서 한밤중에 깨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휘청거려 낙상이나 골절을 당할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 자리 보정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본래 수면제는 복용할 필요가 없는 약이다. 불면증으로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리에 누우면 본인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자는 것이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낮에 자면 그만이다. 취침이나 기상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자는 방식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적합하다. 25번째, 두뇌 훈련보다는 즐거운 일이 뇌에 좋다. 두뇌 훈련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이 몇 년 전쯤에 밝혀졌다. 두뇌 훈련을 지속한다 해도 특정 종목의 점수만 올라가고 그 밖의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즉, 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푸는 기능만 강화될 뿐이다. 한편 재미없는 일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반대로 즐거운 일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 치매를 예방하겠다고 무리하게 무언가를 한다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6번째, 하고 싶은 말은 거리낌 없이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지금까지 수많은 고령 환자의 사연을 들어왔다. 실로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필자의 인간관이나 인생관에 영향을 주었다. 재미없는 이야기죠? 라고 말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이야기가 깨달음과 배움의 씨앗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된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이가 좋아지고 기분 또한 밝아진다. 또 좀 싫어한다 한들 상관없다.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즐거워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는 사람과는 무리하게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27번째, 병원과 주치의를 정해둔다. 80대에게 병원은 피해갈 수 없는 장소이다. 그러니 되도록 단골 병원을 정해두도록 하자. 집에서 가까운 내과 의사를 추천한다. 대학병원보다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의사가 많기 때문이다. 몸 컨디션, 가족 등등 무엇이든 정확하게만 말하면 그에 알맞은 조언을 해줄 것이다. 물론 태도가 거만하거나 자신과는 결이 맞지 않는 동네 의사도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의사를 찾아보도록 하자. 28번째, 불량 노인이어도 된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진다. 불량이라 해도 70대, 80대가 되면 10대 같은 자포자기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왔다. 튀지 않아야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사람이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진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나는 불량 노인이니까 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주변에서도 이해하리라. 많은 일들이 편해지고 살아가기가 수월해진다. 29번째, 변절을 두려워 말라. 조석 변개는 대환영이다. 코미디언 다카다 준지를 아는가? 미스터 무책임 혹은 적당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적당을 나쁜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치도 않다. 사전을 찾아보면 조건이나 이치에 들어맞거나 어울리도록 알맞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적당한 사람이란 사고가 유연하고 처신이 적절한 사람이다.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인 기타노 타케시가 쉬는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 와다 선생님, 많은 사람이 자리 보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는 하지만 말짱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타케시, 내가 자리 깔고 눕게 되거든 나를 죽여주렴 이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자리 보존하게 되자 타케시, 의사에게 돈은 싸서 보냈니? 라고 했거든요. 그러고는 둘이서 한바탕 웃었는데 이런 식의 변절도 전혀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평소에 연명치료는 싫다고 했던 사람이 인지장애가 된 후에는 연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기도 한다. 그 사이에 여러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30번째, 치매가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진료한 고령의 인지장애 환자들 가운데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과거에 싫었던 기억을 잊고 온갖 굴레에서 벗어나 빙긋빙긋 웃으면서 평온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았다. 치매란 신이 내린 선물인지도 모른다. 31번째, 배우기를 멈추면 늙는다. 행동은 배움의 스승이다. 다음은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의 말이다. 20세든 80세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늙었고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필자가 보아온 80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자들은 예외 없이 배우기를 즐기며 항상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행동에는 생각이 따르고 실행하다 보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잘 되든 못 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된다. 배움이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배웠다. 32번째, 거칠애는 필요 없다. 있는 대로 산다. 지금 가진 능력을 소중히 하고 남아있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때 중요한 자세가 거칠애하지 않기이다. 예를 들면 보조기구가 있으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으면 모양새가 나지 않아 혹은 보행기는 꼴불견이다 라면서 걷기를 포기해 버린다면 머지않아서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80대의 무서움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이 거칠애이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비결은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하는 자세이다. 33번째, 천진난만은 늙음의 특권이다. 고령자는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이 나이에 혹은 이제 와서라는 생각에 포기해 놓고는 속으로 얼마간 후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만약 누군가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해본다. 모든 일을 다 해보기보다는
해본 적은 없지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골라서 한다. 살이 분별이니 위험이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갑옷은 벗어버리자. 천진난만한 아이라도 된 듯이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보기다 하고 깊이 빠져도 보자. 하기 싫으면 관두면 그만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만의 천진난만함을 누려보자. 이것이 인생의 달인다운 삶의 자세이다. 34번째, 귀찮은 일일수록 재미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싫은 일은 참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되게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귀찮은 일일수록 더 보람차고 재미도 있다. 귀찮은 데다 싫기까지 하다면 애초에 그냥 패스하면 된다. 조금이라도 흥미가 느껴진다면 일단 해보자. 그리고 재미가 있다면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점차 깊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두면 된다. 주위에서 당황스러운 웃음을 짓는다면 어쩔 수 없죠 라며 고령자만이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관대함을 누리자. 35번째, 더 많은 빛은 뇌를 즐겁게 한다. 더 많은 빛을, 독일의 문어 괴테가 남긴 마지막 말로 유명하다. 이어서 창문을 열어다오 라고 했다는 설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다. 괴테가 왜 빛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는 빛이 노후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햇볕 쬐기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늘리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의욕이 생긴다. 쾌감이 증가한다. 기분이 밝아진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투지가 샘솟는다와 같은 현상이 생기고 반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증이 생긴다. 충동적이 된다. 몸의 통증이나 컨디션 난조를 겪기 쉽다. 무기력해진다. 감동이 줄어든다. 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산책처럼 외출하는 방법이 햇볕 쬐기에 이상적이지만 베란다에 나가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일광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장기간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최소한 하루에 15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자연광을 쬐도록 하자. 36번째,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젊을 때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쉽지 않다. 결국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중요해진다. 고령의 입원 환자 중에는 문변객이 많은 사람도 있고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산다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오케이다. 하지만 외로워서 싫다면 남들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기 경험을 살리면 된다. 고령자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는 삶의 힌트가 된다. 뭐뭐 해라 라고 설교하지 말고 뭐뭐 했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도록 하자.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경험에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인생에서 얻은 보물이다. 그것을 나누어 주자. 37번째, 여유로운 오늘을 산다. 끝은 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뭐뭐 해야 하는데 라며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으리라. 하지만 80세부터는 다르다. 천천히 하루를 살아도 된다. 뭐뭐를 한다. 언제까지 한다와 같은 목표나 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다. 80세 이후에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산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38번째, 욕망은 장수의 원천이다. 무미건조한 삶은 100년 후에. 나이가 들면 시들어 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혀 시들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불씨는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 원동력은 욕망이다. 인간에게 욕망이란 생명력의 근원이자 진화의 원동력이다. 욕망을 버리지 말자. 자신에게 욕망이 존재한다면 내 삶은 아직 시들지 않았다라고 여기며 기뻐하자.
물론 범죄에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39번째, 낙천주의는 고령일수록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낙천주의로 살아야 한다. 오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고비들을 넘으려면 지나치다 싶은 낙천주의가 적당하다. 40번째, 릴렉스 호흡법으로 노화를 퇴치하자. 방법은 간단하다. 심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먼저 차분히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들이마신 공기를 폐가 아니라 아랫배까지 내려보낸다. 자연히 배가 불룩해질 것이다. 충분히 들이마셨다면 이번에는 입으로 숨을 내쉰다. 하하 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뱃속의 공기를 남김없이 뱉어낸다. 그리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된다. 릴렉스 호흡법은 흔히들 복식 호흡이라고도 한다. 이 호흡을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위장을 비롯한 내장기관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한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길 바란다. 41번째, 규칙은 자신이 정한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의 규칙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에 2가지를 추천한다. 1.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 2.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하지는 않는다. 원하는 일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라도 괜찮아 보이거나 마음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시도해 보길 바란다. 42번째, Let it be로 산다. 80대라면 젊어서 비틀스에 열광했던 사람도 많으리라. 일본 방문이 1966년이었으니까 지금의 80세가 24세였을 때의 일이다. Let it be는 비틀스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라는 뜻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자.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리고 휘파람이라도 불면서 마음 가는 대로 오늘을 산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 43번째, 늙음보다는 밝음. 이것이 사랑받는 이유이다.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고령자를 지켜보다 보니 2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매라도 사랑받는 사람과 치매라서 꺼려지는 사람이다. 사람은 오래 살면 언젠가는 치매에 걸린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치매를 목표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늙음이 아닌 밝음의 효과는 다양하다. 치매를 늦출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줄어들어 마음이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진다. 44번째, 웃으면 복이 온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로 이 장을 마치려 한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뇌와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얼굴이 되고 어려운 생각을 하면 찌푸린 얼굴이 된다. 즐거울 때는 웃는 얼굴이 된다. 그런데 이는 순서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웃으면 뇌가 기분이 좋아져서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루가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